2026년 1월 29일 매크로 뉴스를 중심으로 핵심 암호화폐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이 다시 약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버틴다면 굳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누구도 기본 시나리오로 보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는 점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 금리를 연 3.5%에서 3.75% 사이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더 약화되는 혹은 더 악화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4%였고 최근 몇 달 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고용이 아주 강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데요. 최근 3개월 동안 비농업 고용자 수는 월 평균 22,000명씩 줄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탄탄하게 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을 관망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파월은 작년에 단행했던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조치들로 인해서 금리가 중립 수준, 그러니까 경기를 자극하지도 억누르지도 않는 영역에 어느 정도 근접을 했고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데이터를 지켜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시장 쪽의 시각도 비슷한데요. 예측 시장의 폴리마켓 자료를 보면 연준이 최소 6월 FOMC까지는 금리를 그대로 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회의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파월은 임기 종료 후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볼 다른 포인트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파월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회성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부담의 상당 부분은 수요 과열이 아니라 관세에서 비롯이 됐고 이 영향은 2026년 중반쯤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준의 독립성 문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리사 쿡이라는 연준 이사를 해고하려고 하는 가운데 파월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연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언급을 하면서 특정 집단을 위해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연준에 대한 신뢰 회복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후임 의장에게도 가장 중요한 조언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편 최근 금 가격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을 너무 큰 정책적인 신호로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은 귀금속 가격 움직임을 강력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금리를 더 내릴 만큼 노동시장이 나쁘다고 보지도 않고 또 다시 올릴 만큼 과열됐다고 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빠른 완화 기대를 다시 한번 접어야 하는 구간인데 다만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흔들린다. 그러면 연준의 태도도 생각보다 빨리 바뀔 수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변곡점은 물가보다는 고용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 백악관이 다음 주 월요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을 동시에 만나서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큰 뼈대를 정하는 핵심 법안이죠. 업계 간 이견 때문에 그동안 진도가 잘 나지 못했었고요. 이번 회의는 백악관 내에서 암호화폐 자문기구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경제위원회 재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법안의 이 막힌 부분을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핵심 쟁점은
달러에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에 붙는 이자나 보상 구조인데 쉽게 말해서 코인을 예치해 두면 이자처럼 보상을 주는 구조를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미 갈등이 한 차례 터진 적이 있었죠. 앞서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된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 때문에 지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막히면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은행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보상이 붙기 시작하면 예금이 은행을 떠나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은행에서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예금을 흡수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요소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회의를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가 계속 충돌을 하면 법안 자체가 표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도인데요. 암호화폐 업계는 그러니까 명확한 시장 구조와 규칙을 원하고 있고 은행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급격히 흔들리는 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에서 수개월째 논의 중인데요. 암호화폐 업계는 수년간 이 법안을 미뤄왔고 그 이유는 지금처럼 규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이 코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상태를 끝내자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미 하원에서는 지난해 7월 클래리티 법안 버전을 통과시켰고 2025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트렌 지니어스 법안도 만들어졌었죠.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건 금지는 했지만 은행들은 여기에도 빈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제3자가 우회적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 따르면 현재 트레이더들은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에 올해 법으로 통과될 확률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보다 확률이 내려왔는데 그만큼 입법 속도가 좀 지지부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의 주목할 만한 발언도 나왔는데 비트와이즈 CIO 맷 하우거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본격적인 강세장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들어선 뒤 입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역대급으로 친 크립토 정부라는 거죠. 근데 다음 행정부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입법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다만 뭐 완전히 모든 게 비관적이진 않은데 상원 농업위원회가 1월 29일 클래리티 법안과 유사한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마크업 그러니까 조문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오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늘이 될 텐데 위원회 소속 주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법안 진행을 방해할 추가 쟁점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좌초가 된다면 시장의 기대감도 또 한번 함께 꺾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흐름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 나선 직후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은 온스당,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오후 기준으로 금은 온스당 5,4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하루에만 6% 급등했는데 이제 뭐 5,500달러도 넘어서고 그랬어요. 은과 백금도 강하게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금의 시총이 40조 달러에 달하죠. 그래서 금의 존재감이 단연 두드러졌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재까지는 은이 꽤나 압도적으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이라기보다 금은 여전히 강하고 은은 이제 스퍼트를 좀 더 강하게 뛰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은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면은 연준의 신뢰도는 필요한 수준에 정확히 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금을 매수하는 쪽은 그렇게 보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 이후 오히려 금 매수세가 더 거세졌다. 그 말은 즉슨 좀 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요즘 와서는 금이 뭐 안전자산이다라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특히 점점 약간 파멸적 상승 스멜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타임이라고 봅니다.
자,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89,000달러 안팎의 매우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은 88,000. 오케이. 아까 약간 좀 이대로 진짜 폭락하나 싶을 정도로 거세게 떨어졌다가 지금 또다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88,000달러, 88,000에서 89,000달러 요 사이에 또 다른 박스권을 생성할 분위기인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요. 그동안 비트코인은 이제 달러 약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같은 거시 환경에서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받아왔죠. 그래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 흐름은 그 기대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금은 지난 12개월 동안 100% 상승을 했어요. 지금 거의 딱 100% 됐는데 반면 비트코인은 지난 1년 동안 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추세가 뒤집히는 터닝 포인트가 발생할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젠가요? 그제 여러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서 톰리였나요? 톰리가 금은 이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게 금은의 이 상승 흐름이 멈추면 혹은 가라앉으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코인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금과 은, 귀금속은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를 할 수는 없다.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과연 올해 상반기에 유의미한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코인 투자자들을 애태우게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암호화폐 시장은 하루 사이에도 흐름이 바뀔 만큼 변동성이 큰 상태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눌릴 때마다 큰 자금을 바로 넣기보다는 비교적 부담 없는 규모로 먼저 시장 분위기를 느껴보는 접근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 2위인 빗썸에서 진행 중인 신규 가입자 대상 7만원 지급 이벤트 참고하셔도 좋겠는데요. 빗썸에 새로 가입하신 다음에 계좌 연동하시고 초대 코드 GOLD1234 골드1234 입력하시면 즉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해당 금액으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3,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솔라나 아니면 XRP 등등 원하시는 코인 투자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 후에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식 어렵지 않은데요. 빗썸 앱 설치하시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쿠폰 코드 등록 메뉴에서 친구 초대 코드에 골드1234 GOLD1234 입력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근데 초대 코드 입력하셔야 5만원 지급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전체 과정 10분도 안 걸립니다. 야, 근데 7만원 지급 이벤트라면서 왜 5만원만 지급되느냐? 네,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체결 한건만 완료하시면 최대 7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역시 7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저는 빗썸에서는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7만원으로 시작해서 1200만원 이상까지 모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정이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진입을 하신다? 저보다 평단가가 꽤나 낮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벤트 끝나기 전에 혹은 이 조정이 끝나기 전에 잘 참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와 암호화폐 이슈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